재혼한 젊은 연하 남편과 매일 행복했어요. 그런데 장부 한 권을 본 순간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미옥, 올해 만으로 59살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처음 1년은 울기만 했답니다. 2년째엔 눈물도 마르더니 3년째부터는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는 차갑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고 밤엔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웠죠. 딸 수진이는 미국에 있어서 명절에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어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체온이, 숨소리가 그리웠어요. 그 남자를 처음 본 건 시립미술관이었답니다. 친구 말로는 새로운 곳이라도 다니면 기분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별 기대 없이 간 미술관. 모네의 수련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 옆에 누군가 섰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멋지고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죠. 검은색 터틀넥에 회색 재킷을 걸친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인물 같았어요. 50세 전후로 보였는데 세월이 그를 더 세련되게 만든 것처럼 보였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했어요. 깊은 눈매, 오똑한 콧날, 부드러운 입술선. 옆모습만 봐도 심장이 뛰었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세상에 만 59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였죠.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정태원 52이라고 했답니다. 회계사였대요. 이혼한 지 3년 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전시회를 함께 둘러봤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고 그림을 설명하는 손짓은 우아했답니다. 미술관을 나서며 그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답니다. 처음엔 갤러리에서, 그 다음엔 공원 산책, 북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어느새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태원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갔죠. 그는 제 말을 경청했고 작은 것도 기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 제가 가고 싶다고 한 번 말한 식당, 제가 읽고 싶어 한 책. 석 달째 되던 날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을 먹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그가 현관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깊고 진지했죠. 그가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손길이 천천히 목덜미로 어깨로 내려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단단한 가슴, 숨소리, 심장소리.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목에 닿았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답니다. 50대 남자의 몸은 달랐어요. 더 여유롭고, 더 부드럽고, 더 깊었죠. 그가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저도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보다 10년 가까이 젊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젊고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말이죠. 거울 앞에 서면 주름이 보이고 나이가 걱정되지만 제2의 인생을 이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이 뭐라 해도
이제는 신경 쓸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욕심내고 싶었답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우리는 석 달 후 결혼했어요. 딸 수진이는 반대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답니다.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앞뒤 재지 않고 정신없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 남자가 전부였죠. 재혼 후의 생활은 꿈 같았어요. 아침마다 태원 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밤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답니다. 침대에서는 서로를 꼭 안고 잤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평온했죠. 그는 제 마지막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2층 복도 끝에 작은 방. 태원 씨는 항상 그 방에 자물쇠를 채웠답니다. 회계 서류라고 했어요. 밤마다 그 방에서 사각사각 연필 긋는 소리가 들렸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요. 어느 날 오후 청소하다 실수로 문손잡이를 건드렸어요. 철컥. 자물쇠가 풀렸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온통 장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펼쳤습니다. 김혜란, 1967년생. 재혼 2015년 3월 보험금 3억. 사망 2016년 11월 심장마비. 정산 완료. 다음 페이지. 이미선, 1963년생. 재혼 2017년 5월 보험금 2억 5천. 사망 2019년 2월 교통사고. 정산 완료. 5명. 모두 재혼하고 모두 죽었어요. 마지막 장부. 송미옥, 1966년생. 재혼 2024년 9월 보험금 4억. 다음 정산일 2025년 11월 22일 61회 생일. 장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 계단 올라오는 발소리. 열린 방문을 발견하고 멈추는 그 사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장부를 주었죠.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지는 미소였답니다. 그가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찰칵. 문이 잠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한 남자. 첫눈에 반했던 그 남자. 지금 저를 가두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원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일찍 쉬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답니다. 제 어깨를 주무르며 웃는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본 적 없는 척. 저도 그렇게 했어요.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장부에 적힌 이름들, 사망, 보험금, 정산 완료.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태원 씨는 제게 그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태원 씨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답니다.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목소리.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목에 닿았어요. 저도 그를 껴안았답니다. 그의 체온, 심장 소리, 숨결. 모든 게 나를 가득 채웠어요. 이런 행복이 가짜일 리 없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잖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원 씨는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출근하면서 제게 키스를 했죠. 저녁엔 함께 산책하고 밤엔 서로를 안고 잤답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왜 의심해야 하나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장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김혜란, 이미선, 박소영, 최은주, 조명희, 그리고 송미옥. 제 이름. 인터넷을 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답니다.
검색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럼 이 행복이 깨질 것 같았죠. 그래서 미뤘어요. 하루, 이틀, 사흘.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밤 태원 씨가 깊이 잠든 틈에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폰을 켰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이름을 쳤어요. 김혜란 사망. 기사가 쏟아졌어요. 50대 여성, 집에서 심장마비로 급사. 남편 발견. 다음 이름. 이미선 사망. 재혼 1년 만에 교통사고. 남편만 경상. 손이 더 떨렸어요. 박소영 사망, 최은주 사망, 조명희 사망. 모두 사고사. 모두 재혼 후 1, 2년 사이. 모두 보험금 수억. 그리고 모든 기사에 남편 이름이 있었어요. 정태원.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답니다. 다음 날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수진아, 엄마가 잘못 결혼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또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야. 인터넷에 기사가 있어. 전 부인들이 모두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가 의심병 생긴 거 아니에요? 아저씨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딸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답니다. 저녁에 태원 씨가 돌아왔어요. 웃으며 꽃을 내밀었죠. 오늘 당신 생각나서 샀어요. 꽃을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웃었답니다. 고마워요. 그가 제게 키스했어요. 입술이 차가웠어요. 밤이 되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옆에 누운 태원 씨의 숨소리가 들렸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 제 몸을 감싸 안은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장부가 보였어요. 제 이름, 생일, 정산일. 옆에 누운 이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인지 아니면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걸까요? 사랑하는데 두려웠어요. 행복한데 무서웠답니다. 매일 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저를 죽일까?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해. 나만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태원 씨가 출근하면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답니다. 파일들, 회계 서류들, 영수증들. 하나하나 펼쳐봤지만 보험 서류는 없었어요. 첫째 날은 허탕이었죠. 둘째 날 책장을 뒤졌어요. 회계책, 장부들, 계약서철. 손이 떨렸지만 계속 찾았답니다. 없었어요. 셋째 날 서재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캐비닛, 파일박스, 심지어 책 사이사이까지. 하루 종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태워버렸나? 은행에 맡겼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우연히 책상 뒤 벽면을 만졌는데 이상했어요.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답니다. 눌러보니 딸깍. 작은 비밀 수납 공간이 열렸어요. 그 안에 검은 파일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답니다. 피보험자 송미옥, 보험금 4억, 수익자 정태원, 가입일 2024년 9월 22일, 결혼 일주일 후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도장을 찍어서 숨이 막혔어요. 진짜였어요. 장부도 진짜, 보험도 진짜. 제 생일이 정산일이라는 것도. 파일을 다시 숨기고 거실로 나왔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럼 끝이에요. 태원 씨와의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태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따뜻한 목소리. 진심처럼 들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죽이려는 걸까요? 이렇게 다정한데 어쩌면 제가 오해한 걸지도 몰라요. 아니, 오해이길 바랐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장부가 나왔어요. 제 이름, 생일, 정산 완료. 일주일 후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기로요. 확인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오후에 경찰서로 갔답니다. 젊은 형사에게 말했어요. 전 부인들 이야기, 보험 서류 이야기. 그런데 부인, 부부간 보험 가입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 부인들이 모두 사고사는 모두 종결된 사건이에요. 남편분 전과도 없고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실물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게 있으면 오세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원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답니다. 당신 생각나서 일찍 왔어요. 제 뺨에 키스했어요. 입술이 목으로, 어깨로 내려왔어요. 온몸이 긴장했지만 동시에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답니다.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어요. 태원 씨가 저를 안았어요. 따뜻한 품, 부드러운 손길, 깊은 키스. 제 몸이 반응했답니다. 그의 체온, 숨소리, 심장 박동.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품이 저를 죽일 품인데, 이 손이 저를 없앨 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을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가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그 단어가 다르게 들렸답니다. 마지막 부인. 마지막 보험금. 마지막 정산. 하지만 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데 두렵고 두려운데 사랑스러웠어요. 행복한데 무섭고 무서운데 행복했답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게 착각처럼 느껴졌거든요. 장부도 보험도 전 부인들도 다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에 잠에서 깨면 제 목에 손을 올린 채 자고 있는 태원 씨를 봤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제 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혼자서라도 해야 해요. 살아남아야 해요. 설령 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선의 동생 이소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답니다. 만나고 싶다고, 언니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처음엔 경계하더니 제가 정태원의 현재 아내라고 하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지금 어디세요? 당장 만나야 해요.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답니다. 소연 씨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야윈 얼굴에 피곤한 눈빛. 앉자마자 말했죠. 언니는 자살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언니의 일기장, 통장 내역, 보험 가입 서류. 모두 복사본이었답니다. 언니도 결혼 직후에 거액의 보험에 들었어요. 본인 모르게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교통사고로. 소연 씨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떨렸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만 언니 차에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어요. 정비소 기록을 봤거든요. 사고 전날 누군가 차를 만졌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움직였어요. 소연 씨는 정태원의 과거를 파고들었고 저는 현재 집에서 증거를 찾았답니다. 사흘 후 소연 씨가 결정적인 걸 찾았어요. 정태원의 본명은 박진우였어요. 20년 전 첫 부인 사망 후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김혜란, 이미선, 박소영, 최은주, 조명희 5명의 여자들과 결혼했고 모두 1, 2년 사이에 사고사했어요. 이게 범죄일지예요.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소연 씨가 정리한 자료는 완벽했어요.
모든 보험 가입 내역, 사망 시점, 보험금 수령 기록. 이제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내일 함께 경찰서 가요. 이 자료면 충분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원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답니다. 오늘 어디 갔다가 왔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평소 같으면 산책했어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친구 만났어요. 무슨 친구요? 영숙 씨? 네, 영숙이요. 태원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게 다가오며 웃었죠.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답니다. 거짓말 하시네요. 영숙 씨는 오늘 제주도 여행 갔어요. 아까 전화했거든요. 온몸이 굳었어요. 태원 씨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다시 물을게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냥 옛날 직장 동료요. 그래요? 이소연 씨 말인가요? 숨이 멎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원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조심하세요. 이소연 씨도 언니처럼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하세요. 그가 알고 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스 알림이었답니다. 40대 여성 아파트 계단에서 추락사. 이소연 씨로 확인.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부엌에서 태원 씨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오늘 뉴스 봤어요? 계단 사고래요. 저를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소연 씨가 죽었어요. 저를 도우려다 죽었어요. 이제 증거를 가진 사람은 저뿐이에요. 그리고 태원 씨는 알고 있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제 생일까지, 정산일까지. 이미선 동생의 죽음으로 저만 남았어요. 집은 감옥이 되었답니다. 태원 씨는 재택 근무를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죠. 제가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실 때도, 창문을 볼 때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밤에는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숨이 막힐 것처럼. 사랑해요. 그가 속삭일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태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일 우리 여행 가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 심장이 멎었어요. 바다. 김혜라는 해변에서 익사했어요. 박소영은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죠.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비 오는 바다도 운치 있잖아요. 차갑게 웃는 남편. 저는 알고 있어요. 전 부인들도 모두 여행 중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차를 타고 동해안으로 향했답니다. 태원 씨가 운전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인적 드문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절벽 아래로 파도가 거칠게 부서지는 게 보였답니다. 태원 씨의 손이 핸들을 꺾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절벽 쪽으로. 그 순간 제가 먼저 말했어요. 당신이 모든 걸 장부에 기록한 이유를 알아요. 핸들을 꺾던 손이 멈췄어요. 태원 씨가 저를 봤답니다. 당신 어머니가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보험금을 타려고. 태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계속 말했답니다. 소연 씨가 찾아준 자료들. 어린 박진우는 10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계단에서 떨어진 아버지. 그리고 울지 않는 어머니. 받아든 보험금. 어머니는 당신을 학대했죠. 보험금으로 산수를 마시며. 당신은 12살 때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만해요. 태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부는 복수의 기록이었죠.
어머니처럼 당신을 이용하려는 여자들에게, 아니면 어머니 자신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차가 갓길에 멈췄어요. 태원 씨가 핸들에 이마를 댔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쉰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 저는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답니다. 처음 미술관에서 당신을 봤을 때부터요. 지금도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도요. 왜요? 왜 날 사랑해요? 당신도 아팠으니까요. 외로웠으니까요. 저처럼. 같이 있을 때 처음으로 편했어요.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태원 씨가 울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왔고, 당신이 알게 될 거고, 그럼 끝이니까. 자수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태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요. 그의 손이 제 목을 향했어요.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딸 아이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차를 둘러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한여름 밤에 꿈 같던 시간들. 10살 가까이 젊은 그가 나를 사랑해준다고 믿었던 순간들. 바보 같은 나를 자책했어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날 사랑하지 않았어도 행복했어요. 설사 그의 손에 죽었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미옥의 사랑, 어리석은 걸까요? 용감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